네, 2024년 두 번째 관훈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관훈클럽 71대 총무를 맡고 있는 이우탁입니다. 연합뉴스 선임기자로 재직 중입니다. 오늘은 개혁신당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준석 대표를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당초 고지해드린 내용에는 오늘 원래 이낙연 그 당시에는 새로운 비례대표 초청 간담회 일정을 잡았었는데 아시다시피 설날 연휴 직전에 통합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상의해서 우리 이준석 대표 토론 일정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 사정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한국 정치에서 이른바 제3지대의 그 몸부림, 그 역사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연히 이번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출범 열흘도 안 됐는데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 섞인 얘기도 있지만 내용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예산 내용도 있고 좀 다소 새로운 내용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곳에서 어떤 에너지, 그 다음에 어떤 작용, 반작용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려 합니다. 관훈클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언론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됐고 중립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하는 중견 언론인 모임입니다. 냉철한 잣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여러 생각이 계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잘 살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초청해 주신 이준석 대표께 감사드립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준석 대표님 정치권에서 잘 알려진 분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여러 많은 얘기로 엮여 있는 분입니다. 우선 이 대표님 보내주신 양력을 보시면 당장 눈에 띄는 것이 1985년생이시고 과학고등학교 하버드대 졸업, 2011년 새누리당 비대위원,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그리고 대선을 거쳐서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하고 지내시다가 지금 현재는 개혁신당 공동대표입니다. 경력이 화려합니다. 어떤 말씀해 주실지 벌써부터 관심입니다. 그러면 오늘 패널로 참석한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부터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정효식 중앙일보 사회부장입니다. 김미경 서울신문 문화체육부장입니다. 정하석 SBS 논설위원입니다. 김태훈 세계일보 외교부 부장입니다. 자, 먼저 이 대표님 기존 말씀 듣고 곧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우탁 총무님이랑 모든 관훈클럽 관계자분들께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의 뜻을 밝히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관훈클럽 토론에 왔을 때 영상을 어제 틀었다가 1분만 보고 껐습니다. 그때 과거가 다시 떠오르면서 오늘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또 이제 정치를 풀어나가려고 하니 다소간의 두려움과 또 때로는 설렘이 있습니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대표로서 이 자리에서 대선 승리를 향한 포부를 드러낸 지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다시 이 자리에 앉고 보니까 지난 3년은 저 개인에게는 참으로 롤러코스터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3년이라는 시간이 대한민국에는 꾸준한 내리막길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은 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대북, 경제, 교육 정책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정책이나 비전 경쟁보다는 상대방을 악당으로 만들어서 선거에서 이겨보려는 가장 비생산적인 형태의 정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양대 정당이 상대를 최악의 악당으로 만들면 선거에서 일정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어야 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의 고민은 깊어질 것입니다. 개혁신당이 태동하면서 저희는 몇 가지 대한민국의 위기를 열거했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변모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지하철 운송 적자가 대중교통 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는
현실을 이야기했고 65만 명의 군 병력이 벌써 48만 명까지 줄어버린 군 병력 부족 사태를 짚었습니다. 지금 이미 70대가 되신 분이 평생 받게 될 남아있는 무임승차 혜택보다 어쩌면 지금 한국 나이로 40인 제가 65세가 된 이후로 받을 무임승차의 혜택이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미래의 더 큰 혜택을 포기해서라도 이미 작년에 1250원이었던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이 벌써 되었고 올해 7월에 다시 1550원으로 인상되는 그런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징집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서 병력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은 이미 20년 전에 예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표 떨어질까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경부청에서 키 174cm의 모국에 121kg인 자원까지도 현역으로 군복무를 시키겠다고 발표했을 때 안보를 목숨처럼 여긴다는 보수 정권도 정작 용기 있는 변화를 불러오지 못했다는 것에 자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개혁신당이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기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정당들은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모난 돌처럼 정을 맞아 깨어지고 부러지기도 하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벌이는 무의미한 악당 경쟁과 다르게 미래 주면 정책 화두를 가지고 당당하게 생산적인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개혁의 화두를 하나하나 끌어올릴 때마다 이것이 갈라치기 아니냐고 혐오 조장 아니냐고 비판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굳건하게 맞서고자 합니다. 원래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정할 때마다 수혜자와 비수혜자가 갈릴 수밖에 없고 다만 그 갈리는 기준이 합리적이냐에 따라 가지고 정당화될 뿐입니다. 이미 젊은 세대에게 갈라치기와 혐오 조장이라는 반박은 상투화된 반개혁의 논리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뒷짐지고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갓쓰고 도포들은 새님들에게 결정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산업화의 영광과 민주화의 자부심에 너무 강렬한 지배를 받는 앞세대가 이미 산업화와 민주화가 완료된 선진국에서 태어난 미래 세대의 절박함과 문화, 과제에 공감해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성공적인 개혁을 엮어낼 수 있습니다. 개혁신당이 바로 그 길에 앞장서고자 창당을 했습니다. 가슴이 뜁니다. 처음 시작하는 개혁신당의 박동은 두려움과 절박함의 박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불안정하게 뛰는 박동이 더 힘차고 규칙적인 희망의 박동으로 바뀌어가는 계기가 이번 총선이 되었으면 합니다.